이번에는 이제 장비 설정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기 왼쪽부터 소메뉴들이 한 7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왼쪽부터 하나씩 실제적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X6216 이미지로 일단 입력, 출력이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입력부터 여기 이쪽이 세팅 창이니까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풋에 사용하는 데를 클릭을 하는 건데요. 3번, 4번, 5번 이렇게 세 포트를 저희가 인풋을 집어넣고 장비를 둔 게 CD611 그리고 610 그리고 맨 끝에 저희 DIB6000을 연결했었는데요.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뭐 CD611 동일하게 적어주셔도 되고 뭐 CD 플레이어 아니면 뭐 MP3 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본인이 식별하시기 편한 이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한번 저희가 넣었다가 뺐기 때문에 지금 이름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기본으로 아무것도 안 넣으실 때는 안 나오니까 설정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어 포트는 저희가 아까 232 통신 포트를 연결했던 디지링크 포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CD611을 저희가 아까 1번으로 넣었고요. CD610을 2번 포트에 꽂았었고요. 그리고 DIB6000은 연결을 따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 포트까지 연결이 다 됐고요. 설정이 됐고 우선순위는 저희가 일단은 동순위로 두고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다 한 다음에는 항상 설정 저장을 눌러주셔야지 이 값이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설정 저장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 값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출력 쪽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1번, 2번 출력을 가지고 앰프 2개로 연결해서 이제 세팅을 했는데요. 우선 1번을 열어주시고 그 1번 PX616 출력에서 나와서 이게 앰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앰프로 연결을 했고요. 그 연결한 게 릴레이 그룹에서 몇 번까지 사용할 거냐,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를 여기다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하나하나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ECS616MS를 10대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1번부터 16번이라고 적혀 있는 건 한 장비의 릴레이를 1번부터 16번까지 있어서 16개 회로로 제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앰프로 저희가 아까 쇼트바를 껴서 4개까지 연결을 했었는데요. 앰프 하나로 1번부터 4번까지의 릴레이를 제어를 하겠다, 사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제가 작업을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출력을 저희가 앰프 또라는 앰프에다 연결을 하고 뭐 5번부터 8번까지 사용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면 출력에 대한 설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똑같이 설정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앰프 그리고 릴레이를 거쳐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SR이라는 게 저희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관 오디오 아웃으로 사용 안 하고 SR 아웃으로 뭐 강당이나 다른 이제 회관 같은 데 쪽으로 뭐 스테레오 소스를 보내고 싶다 그럴 때 LR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1번 L, 1번 R 뭐 하나 더 사용하시려면 2번 L, 2번 R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거를 일단 설정 운영창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나중에 운영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설정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입력, 출력에 대해서 지금 설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번장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하고 있는 출력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한 현재 이름은 요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나중에 요 지역 이름 창에서 변경을 하면 자동적으로 같이 변경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출력에 대한 세팅이 끝났고요.
요 지역에 대한 이름들을 하나씩 정하는 지역 이름에 대한 설정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지금 세팅한 것들에 대한 값이 여기 나타나고요. 이름을 제가 한번 임의대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름이 이렇게 하얀색 바로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1학년 1반 1-1 여기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학년 2반 그리고 3학년 3반 그리고 여기는 교무실 3학년 2반 이쪽은 교무실 교무실 그리고 여기는 실습실 이쪽은 실습실 이런 식으로 대략 세팅을 한번 해보고요. 또 역시 설정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입출력으로 가셔서 선본장 관리를 아까 가서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력들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을 하나 해놓으면은 선본장 저장 정보가 이제 여기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역 이름 설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름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위치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위치를 제가 한번 임의대로 바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여기다 두고 8번을 9번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바꾸면은 실제적으로 운영 모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거를 제가 밑으로 한 칸 내렸는데 16번, 17번으로 갔고요. 요거를 옆으로 한 칸 옮겼더니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다시 가서 보면요. 여기가 1번부터 8번, 9번부터 16번이 되고요. 여기가 17번부터 또 해서 24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번호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바로 밑으로 내렸지만 쭉 가서 17번이 된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자리를 돌려놓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역 이름 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이름 바꾸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거하고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바뀐다고 해서 릴레이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앞에 화면 표시만 바뀐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에선 뭘 하는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동작을 시킬 때 하나씩 선택을 해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서 버튼을 좀 편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예를 들면 교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교실을 해서 입력을 하고 4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기타실에서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설정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실하고 기타실이 선택이 됐는데요. 교실에는 1번부터 4번까지, 기타실에는 5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된 거니까 운영 모드로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 그룹 모드에 지금
교실하고 기타실이 생겼는데요. 교실을 선택하면 4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된 거고요. 기타실을 선택하면 이렇게 4개가 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선택하는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한 번에 묶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그럼 그룹까지도 지금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은 RM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일단 요 화면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RM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요 버튼은 뭐 하는 버튼이냐면 리모트 앰프를 실질적으로 연동을 다 하고 결선도 다 끝났을 때 이 리모트 앰프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선택이고요. 요걸 눌러 놓으면 동작을 하는 거고 빼놓으면 연결이 다 돼 있고 뭐 매크로도 작성을 해도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겠다고 키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BGM은 뭐냐면 동작을 하긴 하는데 리모트 앰프가 원래 우선순위가 높아서 리모트 앰프를 동작시키고 BGM을 동작을 시키면 리모트 앰프만 나가게 되고 BGM은 안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BGM을 키게 되면 리모트 앰프를 사용하더라도 BGM이랑 동순위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대신에 BGM을 뭐 약간의 볼륨만 줄이고 이제 이 BGM이 같이 섞여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동작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는 편의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RM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고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매크로를 1번 키에는 어떤 게 켜져라 그리고 또 2번 키에는 어떤 게 켜져라 라고 이렇게 매크로를 짤 건데요. 짤 때 어떤 장비 거를 짤 거냐 그거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걸 1번으로 해놓고 저희가 매크로를 이렇게 짜고 2번에는 요 키를 할당하고 3번은 뭐 전체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1번 리모트에 대해서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값이 저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리모트 앰프로 가면은 또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4개까지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를 어떤 거에 대한 값을 설정할 건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일단 할 거니까 저는 1번에 첫 번째 출력 나가게 테스트를 할 거고요. 2번에 5번째 회로가 나갈 수 있게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올키가 나가게 전체 출력이 되게 설정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키 번호 외에 밑에 베이직, 익스텐드 이렇게 2가지 버튼이 또 있는데요. 요 베이직, 익스텐드는 뭐냐면 베이직은 리모트 앰프 자체에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주면 안 되겠다. 나중에 보여줘야겠다. 바뀌니까. 요 베이직 키는 뭐냐면요. 리모트 앰프 자체에 키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트 앰프 자체에 있는 키 24개만을 사용할 때 요 베이직을 누르시면 1번부터 24번까지 리모트 전체 키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요 익스텐드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변화는 없지만 익스텐드를 눌렀을 때 1번은 그 리모트 앰프의 1번이 아니고 확장팩 키패드를 2개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키패드 하나에 12개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드를 누르고 키를 하나를 더 이제 키패드를 하나 더 확장해서 설치를 했을 때는 요게 첫 번째 키패드에 이제 넘버가 되는 거고요. 하나를 더 설치해서 2개를 설치하게 됐을 때는 요게 이쪽 13번부터 24번까지가 두 번째 키패드에 넘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화가 없지만 베이직 하게 되면 리모트 앰프 키고요. 그리고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 요거는 확장팩에 대한 키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1번인데 여기 표시가 안 되죠. 아까 베이직 한 거를 보면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보이고요.
네, 이렇게 리모트 앰프는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설정 저장을 마무리 하시면 리모트 앰프까지의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접점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접점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다른 것들은 아마 기존에 다른 장비 세팅했던 거 아마 거의 동일하실 겁니다. 근데 이 접점 세팅이 기존 세팅과 조금 틀린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접점 타입 설정에서 F, N, E, P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일단 우선 1번부터 1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접점을 받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점을 1번 포트에 받았을 때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는 화재 접점, 그리고 N은 일반 접점, E는 EP 마이크, P는 프리셋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 1번부터 16번 포트가 있는데 여기 어디 있냐, 그거를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ECS6216MS 장비를 보시면은 여기 파이어 센서라는 요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8번, 그리고 9번부터 16번, 그리고 컴이 있는데요. 요 컴이랑 1번이 요 두 포트가 쇼트가 되면은 아까 그 PC에서 보신 ECS6216MS 그 접점 타입 설정에서 1번 포트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접점 설정 창에 있는 포트가 여기 동일한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CS6216MS에서 아까 그 파이어 센서에서 첫 번째 접점을 받았을 때 만약에 이게 F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원래 보통 파이어 센서에서 접점을 받으면 EP6216이라는 장비에서 화재 음원 멘트가 출력이 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쓰던 비상 출력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의 접점을 받으면 저희가 요 지금 1번에 대한 매크로를 만약에 4개를 짜고요. 2번에 대한 매크로를 이렇게 4개를 짜면은 1번 접점을 받았을 때는 요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EP6216에 대한 비상 출력 음원 멘트가 나가고요. 이렇게 2번으로 설정한 5, 6, 7판으로 또 2번으로 접점이 들어왔을 때는 5, 6, 7, 8번의 비상 멘트, EP6216의 출력 멘트가 나가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게 요 F고요. 화재 접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N, 일반 접점인데요. 일반 접점은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요. 일단 눌러보시면은 메시지에 일반 매크로 설정 중 음원 지역이나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요 일반 접점 매크로라고 적혀있는 표시되어 있는 요 창에서 따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키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원을 선택을 하시고 나갈 지역을 첫 번째 거면 첫 번째 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 접점이 해당 접점이 일반 선택을 하시면 1번 접점을 받았을 때 이 CD611이라는 음원을 통해서 1번 출력이 나가라라고 지금 선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접점을 받는 포트는 아까 ECS616의 파이어 센서 비상 접점이었는데 그거를 일반 접점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2번에 다른 음원으로 교무실에 방송이 나가라라고 이렇게 설정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설정 저장이 됐고요. 창 닫기를 하고 나가면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이 눌러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접점으로 사용을 하는데 1번 접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게 1번부터 16번까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번부터 16번은 제가 1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일반 접점 매크로에서 1번에
저희가 세팅해 놓은 그 값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접점을 들어오면 CD611이라는 음원을 통해서 1학년 1반에 출력이 나가라라고 저절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EP 마이크인데요. EP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일단 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상방송을 할 때 어느 지역을 나갈 지역을 선택을 하고 키를 잡고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는 게 보통이었는데, 유치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상에 대한 수동키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나가라라는 수동키가 없고요. 미리 여기 EP 마이크라는 요 화면 설정 창에서 요 EP 마이크를 눌렀을 때 어느 지역이 나가라라는 거를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 저장을 해 놓으면 이렇게 지금 4개를 설정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장비에서 이 키를 잡았을 때 키를 잡고 얘기를 하면 그 출력이 그대로 이 화면상에 설정해 놓은 4개의 출력으로 4개의 지역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출력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접점의 EP 마이크인데요. 여기 보시면 EP 마이크를 세팅을 해 놓고 여기서 1번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두 번째 접점에는 2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세 번째 접점에는 3번, 그리고 네 번째 접점에는 4번, 다섯 번째 접점에는 5번, 이런 식으로 쭉 세팅을 해 놓으시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 장비만 말고요, 따로 접점을 줄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접점 버튼을 눌러서 16개까지 뭐 있다고 치면 1번 접점을 눌러서 그 접점 출력을 아까 보신 ECS6216MS에 그 파이언 센서 인풋에다가 접점을 넣어 놓으시면은 그 버튼과 해당되는 접점을 받아서 이 EP 마이크로 세팅해 놓은 그 값들이, 위치 지역들이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상 수동 셀렉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EP 마이크 버튼이고요. EP 마이크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프리셋이 되겠는데요. 요 프리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요, 번호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번호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이 프리셋은 세팅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운영 모드로 가시면은 이 프리셋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동작을 일단 시키시고요. CD611로 뭐 1-1번 1학년 1반 지역에 뭐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을 일단 연출을 시키고요. 요렇게 동작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프리셋 값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번 프리셋에 등록을 시킬 건지 프리셋 번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등록, 삭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등록을 누르시면 프리셋을 등록했습니다 라고 뜨고요. 그럼 제가 방송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뭐 동작을 시키려면 일단 음원을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 출력할 지역을 골라야 되고, 방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동작을 키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프리셋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방송이 지금 시작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방송이 이게 멈춰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등록을 했고요. 이렇게 등록해 놓은 프리셋이 장비 설정에 아까 프리셋으로 가시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프리셋 1번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번 접점을 받았을 때 이 프리셋 1번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접점으로 만약에 받게 됐다고 했을 때 운영 모드에서 저희가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은
이 키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셋 값은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접점 타입 설정에 대한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마치고 나면은 또 설정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엔 EP 마이크와 타이머에 대한 설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EP 마이크는 수동 지역 선택을 하는 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어디가 나가라고 지역 선택을 해 놓고요. 아까처럼 EP 마이크의 키를 잡으면 여기 설정해 놓은 지역으로 바로 그 출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요 타이머, 요 타이머는 뭐냐면은 저희 15기 장비와 연동시키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파이어 센서에 보시면은 ECS6216MS에 파이어 접점 옆에 타이머라고 적혀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에 쇼트 값이 들어오면은 요 타이머에 세팅해 놓은 값대로 동작해라라는 건데요. 그 포트의 쇼트 값을 받으면은 만약에 저희가 타이머에다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타이머 쪽에 이제 쇼트 값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4개의 지역에 15기에서 설정해 놓은 음원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EP 타이머에 대한 세팅이 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원 매크로인데요. 음원 매크로는 뭐냐면 저희가 운영 모드일 때 이렇게 하나씩 음원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개 음원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음원을 그냥 미리 여러 개를 선택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음원을 그룹을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방송을 우선 종료하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그래서 보시면 음원을 하나씩 고를 수도 있지만 이 매크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개의 음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저장해 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음원을 한꺼번에 뭐 어느 지역에 나가라 라고 방송하실 때 이렇게 2개가 한꺼번에 믹싱돼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음원의 믹싱 볼륨 조절, 그래서 음원이 여러 개가 나갈 때 이렇게 볼륨 조절도 할 수 있는 창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네, 음원 매크로까지 해서 일단 장비 설정에 대한 세팅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영 모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 것을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